전화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은 잘 투자하셨을까요? 사실 저번에 한번 전화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문의하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AS 종목인가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네. 8월 21일 날 한번 그 다른 전문가님 계실 때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 13만 1,000원입니다. 13만 1,000원대,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은 10% 정도? 그때 전략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거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일단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홀딩을 했는데 더 빠진다. 이러니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되는 마음들을 이번에는 또 한 번 저희가 AS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상황 보고 한번 가보죠 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네, 그렇게 가봤는데 더 빠지거든요. 그쵸. 네, 이럴 땐 진짜 속상해요. 뭔가 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오늘만큼은 조금 좋은 결과를 좀 주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일단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미 지금 상담을 신청을 하셨고 지금 AS 상담 신청 맞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 먼저 보실게요. 제가 차트 먼저 설명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먼저 차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 반도체 우리 시청자님이 13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가 어떻죠? 고점에서 19만 원을 찍고서 개파락해서 96,800원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까지 빠졌으면 적절하게 빠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수페타시수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수를 보시면은 차트가 똑같아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차트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본다면은 한미반도체를 본다면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어떻죠? 급등했다가 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또 급등했다 빠졌다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갔다 다시 조정받는 그림을 계속 보여지고 있고 한미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가 완전 똑같다라고 보신다면 SK하이닉스가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고 국내 반도체 시장도 그에 따라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냐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쭉 빠지고 다시 반등을 줬죠. 그 다음에 쭉 빠지고 지속적으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여기서 빠지고 다시 반등 죽고 다시 빠집니다. 네, 여기서 다시 빠지는 그림이죠.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차라리 상승을 하고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실게요. 매출액이 3천억 그리고 3,200억으로 그리고 2023년 4분기는 1,500억이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줄어든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분기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져버렸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함에 따라서 또 똑같이 급락했어요. 하지만 2024년 4분기에는 추정치가 2,600억으로 기록되고 있고 매출액 또한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대신에 지금 당장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당장은 13만 1,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연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직전 고점에 안착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시세 차익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단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더 밀려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쭉 빠져준다면 굳이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한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실적은 굉장히 호조로 이어가고 있고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기록이 될 거라는 전망치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진 거는 좀 적절하게 빠졌다고 보고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지금 13만 1,000원이세요. 13만 1,000원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의 시가 부분이죠. 15만 9,000원까지 올라와 주신다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전화드려가지고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이 전문가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13만 알겠습니다. 5천 원 얘기해 주셨고 이번 연도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일단 좀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끈기로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주신 만큼 저희가 이번에는 서적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좋은 선물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댓글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비자발적 장투 자리인데 이런 뚝심이면 꼭 수익 낼 수 있어요 하십니다. 응원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들, 시장에 대해서 힘들었던 점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와 함께 녹여보도록 할게요. 고민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투더리 스멈님도 오시고 또 카니님도 오셨고요.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그럼 문자 사연 볼까요? ABL 바이오는 바이오 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32,500원에 20% 비중인데 저 지금 손실권 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기사 보니까 면역 항암 이중항체 ABL 501 연구 개발을 잠정 중단했다라는 그쵸. 기사도 떴고 이게 핵심 파이프라인 역량을 집중하려고 후속으로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잠정 중단이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임상 실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루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루머 나오면 사실 주가에도 리스크 아닌가요?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저에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중 축소하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하했다고 한다면 그중 수혜주 중 하나가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 축소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은 지금 이 초록 색깔이 이 부분이 지금 60일선이거든요. 사실 이 60일선의 지지를 깨버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준다고 한다는 그런 근거는 60일선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또 ABL 바이오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었고 그 유명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ABL 501이라는 그 제약이 있죠. 네, 그 약이 이제 있었고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잠정 중단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임상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긴 했었습니다. 저도 ABL 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진짜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님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만약에 이 상담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임상 실패했다는 소식이 루머로 돌았었는데 실패는 아닙니다. 네,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 개발에서 의논을 했었는데 잠정 유보라고 했습니다. 왜 잠정 유보라고 했을까요?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상이에요. 이제 일상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상에서는 더 큰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ABL 바이오가 그렇다고 돈이 많은 회사냐라고 보신다면 저와 함께 기업 분석을 또 한번 보시겠죠. 자, 화면에 나오는 기업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무슨 색깔이죠?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요. 다 그쵸? 빨간색이네요. 일단 매출액은 꾸준히 79억에서 80억 그리고 84억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영업이익을 보신다면은 이것 또한 꾸준히 적자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임상실험을 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거는 유보율이겠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딱 들어갔는데 어떻죠?
유동 비율이 2020년 4분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좋았죠. 그 다음에 2021년 4분기에도 이 정도 괜찮아요. 왜? 빚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2022년 4분기부터 갑자기 부채 비율이 역전합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안 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27%예요. 제가 150% 이하라고 기준을 잡았지만 지금은 150% 이하에서 부채 비율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보율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121%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유보율이라고 한다면 1000% 이상 기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꾸준히 200, 257, 209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이 됐었고 이번 연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21%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1000%보다는 확실히 못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을 성공했는데 이제 일상을 성공했고 이상으로 갈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루머가 돌고 잠정 유보까지 갔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ABL 바이오 우리가 제약에 대한 잠정 유보가 좀 풀려준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2,500원 32,500원 부근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4% 이상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5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이 회사가 이상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실패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32,500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면 거기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은 32,500원 부분에서 반등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비중 축소하시고 그다음 평단가 부분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저 지노맨 컴퍼니를 5,000원에 한 20%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노맨 컴퍼니. 네. 이 종목을 사셨을 때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좀 보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일단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빠져가지고 조금 걱정이어서. 알겠습니다. 바닥인 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 한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면 R&D에 집중했던 지노맨 컴퍼니 종목인데 지금 야심차게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잘 나오고 있고요. 숫자로도 증명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이런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주가엔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뭐 이렇게 뭐 매출액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기도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건 어디에 있다 보세요? 저는 이 지노맨 컴퍼니가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또 같이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지만 지노맨 컴퍼니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은 국내에 많았지만 요거를 또 화장품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국내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게 주가에 또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거죠. 네,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음에 따라서 거래량이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사업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액을 높여준다면 이 기업 또한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또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 호재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까지 하고 해외 시장까지 노리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5,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은 3,575원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연속 적자인 회사에 관해서는 조금은 좀
좀 기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또 3년 연속 적자일 때 좀 많이 빠져도 좀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분기별로는 2024년 2분기에서는 적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기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BPS 또한 1,700원에 PBR이 좀 3.5배로 높긴 하다만 이 회사가 지금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신사업이 굉장히 호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과도 좋고 외국 시장에 대한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고 곧 있으면은 이제 또 하반기에 또 우리가 지금 카지노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행 관련 그리고 여행 관련하면은 또 K 화장품에 대한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5,000원에서 20%를 매수하셨지만 지금은 또 반등이 나왔으면은 이 5,000원 구간을 뚫고 이 직전 고점에서 종가인 5,400원 위로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줘야지 움직임이 강할 텐데 지금 사실 빠지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해서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시면서 5,000원 이상 부근까지 5,400원까지 올라와줬을 때는 그때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 줘서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시청자님 반등 나면 네. 5,000원 구간 뚫고 5,400원까지도 간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은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서적,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적 혹은 또 별다방 쿠폰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별다방 쿠폰으로 할게요. 네, 주저없이 별다방 쿠폰 선택해 주셨네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갑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비도 내리고 뭔가 우울한 이런 시장 분위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니까 이제 조금 지치시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여러분들만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좀 푸시면서 주식은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비 오는 날에 아이들과 티니핑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는데 우리 전용 전문가님은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뭔가 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 푸는 법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작성하고 그렇게 시장에 빠져도 그 주식창은 보시네요. 그렇죠. 계속 봐야죠. 네.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또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응할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이성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미가 조금 없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힘들어서 치맥 먹어야겠어요. 뭐 이런 네. 분도 계신데 이럴 아. 때는 그냥 오히려 힘듦을 맞서 싸우면서 견디고 즐기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치맥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 저는 치맥을 안 먹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에게 뭔가 의지가 되죠, 여러분들. 나는 힘들어도 지칠 때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뭔가 나의 종목도 냉철하게 전략 잡아줄 것 같거든요.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 저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자 볼게요. 0905번님의 3천당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17만 원이고요. 20% 종목인데요. 지금 비중은 20% 들고 있어요. 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셨던 종목이에요. 손실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분명히 삼천당 제약은 진짜 천국 갈 만큼 쭉쭉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23만 원까지 터치. 그런데 이후로는 쫙 빠졌습니다. 뭔가 이제 매깁 쏠림이 빠지면서 투심 악화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무제표 좋아하시니까 재무제표 상태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 분출을 크게 했었죠.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고 또 일본 제약사 그러니까 경구용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를 또 이제 체결을 하면서 그 모멘텀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또 곽강을 받았었고 실질적으로도 주가가 23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삼천당 제약을 매수하신 거는 좋지만 만약에 이 삼천당 제약을 7월 10일 이전에 매수하셨는데 23만 원에 안 파셨다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쓴소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이 문자를 남겼거든요. 네. 제가 3,000피 꿈을 안고 샀는데 미련이 남아서 못 팔았어요. 쓴소리 부탁드려요. 제가 해주시면 또, 돼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자, 재무제표 한 번 보시죠. 자, 매출액이 어떻게 됐죠? 점차 늘어났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흑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흑자였습니다. 2023년 4분기에. 단 밑에를 보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가 얼마였죠? 9,400원이었어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구용 약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었지만 중요한 게 뭐였죠? PBR이 8배였습니다. 청산 가치가 9,400원인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얼마죠? 23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거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고평가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3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건 제 책임이거든요. 청산가치가 지금 청산가치가 9,400원이고 PBR이 8배로 거래가 되고 있었고 2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17만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가량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신 거는 청산가치를 보지 않으셨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그래서 대응을 해드리자면은 17만 원 부근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빠지셨어요. 빠졌고 지금 비중이 20%거든요. 비중이 그리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의 회복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아래까지는 좀 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1선 부근까지 와주신다면은 여기서 16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이어나가면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17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면 거기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을 보셨을 때는 BPS를 꼭 봐야 된다. BPS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청산가치거든요. 이 BPS를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고평가 가치주를 사고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BPS를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평단가가 16만 5천 원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17만 원 부근에 올라주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천당 제약 저희가 좀 매섭지만 매콤하게 또 전략 드렸거든요.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 지금 뭐 너튜브에 우리 전문가님 눈빛이 매워요. 너 매워요 이러는데 매콤한 상담 원하시면 여러분들 문의 주시고요. 이런 상담도 되게 잘하시네요. 매콤하게, 달콤하게. 그렇죠. 이제 또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한번 시원하게 봐주세요. 9382번님의 제로투세븐입니다. 5,000원이고 25%인데 제로투세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용품, 뭐 의료, 아동용 기업 뭐 이렇게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3,925원에서 1%대 약세로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이걸 뭐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지 그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엔젤 산업에 관해서는 딱히 큰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힘드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이고 엔젤 산업이 그 곽강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좋지 못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서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고 육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동료에게도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눈치 안 보고도 또 육아를 쓸 수 있겠네, 그렇죠. 육아휴직을. 사실 우리가 저출산에서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커리어 그리고 이제 눈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이제 내년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와주면서 그런 또 이슈 속에서도 제로투세븐이 우리가 또 눈여겨볼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쵸. 아가방 컴퍼니가 최근에도 저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으로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와줬지만 저는 딱히 그런 이슈보다는 그냥 시장에 눌렸을 때 반등을 줬던 이유로 올라와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그런 이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저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게 이루어진다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또 안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기업 분석에서 있죠. 아, 그쵸. 네. 넘버원은 기업 분석이죠. 그렇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 안 보면 우리가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 봐야 되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지만 흑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신호로 나타내고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봐도 1분기, 2분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7억, 6억 정도로 지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유보율이 2021년 4분기에서는 31%였어요. 그렇죠? 근데 2022년 4분기로 갈수록 24%로 줄어들었고 2023년 4분기에서는 어떻게 됐죠? 9%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제로투세븐이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엔젤 산업 관련해서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기록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줄어가면서 유보율이 늘어갔다는 점은 이 회사가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PS도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산 가치는 엄청 중요합니다. 청산 가치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청산 가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블랙 먼데이가 오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빠진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어느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청산가치 BPS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1.5배 그리고 1배 이하가 가장 좋죠. 예, 미국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국내 시장이니까 국내 시장 기준대로 말씀드릴게요. BPS는 4,000원 그리고 PBR은 1.5배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25%거든요. 비중도 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을 그렇게 크게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약간 조금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5,000원에 25% 하지만 지금은 3,900원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 종목을 또 하반기에서 출산장려 정책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지켜보신다면 적어도 2026년까지만 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을 진짜 끌고 갈 수 있으시다면은 저는 직전 고점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6,400원 직전 고점에서의 시가 부분이 6,4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젤 산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올라갈 때가 됐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9월에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기 때문에 6,4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뭐 정책 그리고 정부의 또 이야기들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엔젤 산업 한 번쯤은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제로투세븐 전 직전 고점까지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400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꿈돌이님이 책을 선물 받으면 라면 받침으로 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서적을 받으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라면 받침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식품 협찬은 안 되나요? 하는데 선물 저희가 다양하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브로드 TD님의 SAMG 엔터 12,000원에 20% 비중 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주식인데요. 봐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재미로 산 종목인데 목표가 어디까지로 볼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터주를 사는 부모님들이 좀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소속된 아티스트를 좋아해서 또 이걸 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니 특공대를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살포시 해봅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12,000원대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소폭은 수익권에 있어요. 이 미니 특공대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십니까? 뭐요? 사랑의 핫쇼핑이라고 아세요? 핫쇼핑도 엄청 유명하던데요. 그쵸? 네. 제가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이어서 우리 사촌 여동생이 와요. 근데 그 사촌 여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갖고 싶은 장난감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가장 연관이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SAMG 엔터였던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네. 그것도 하더라고요. 콘서트도. 그쵸. 콘서트도 하고 뭐 이제 굉장히 뭐, 비싸대요. 예. 네. 이 사랑의 핫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꽤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으면 꽤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어린이들 그쵸, 아이 그쵸. 사이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 SAM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 8,800원을 찍고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 좋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게 12,000원이 평단가입니다. 12,000원이 평단가고 지금 보신다면은 수익 구간이세요. 사실 맞아요. 100원 차이긴 하지만 100원 차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에서 봤을 때 2분기보다는 적자 폭을 조금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전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1분기, 그러니까 우리 2024년 1분기보다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37억으로 조금은 하락폭을 줄여나갔지만 연간 실적으로 추정치를 봤을 때는 좀 더 높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엔터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BPS가 5,200원이라는 점 그 부분이고 PBR이 3배, 그러니까 3.7배죠. 3.7배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150% 이하의 100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957%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MG 엔터가 지금 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포인트가 끼를 부리는 포인트예요? 지금 일봉 먼저 보시면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갔어요.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었죠. 네, 2022년 최소 3년 이상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2022년 12월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세 분출을 하고 하락으로 이어갔고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끼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종목을 가져가실 거면은 내년까지는 좀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12,000원에 지금은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비중이 20%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봐서 조금 더 올라와줬을 때 조금 더 올라와줬을 때 종가인 13,500원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를 해주시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까지는 좀 적자로 기록될 잠정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간다기보다는 13,400원까지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시고 13,500원 구간에서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티니핑의 파워 그리고 미니 특공대의 파워를 기원하면서 책 선물 드릴게요. 책 읽으시면서 아이들한테 또 좋은 정보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